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에 관한 이야기, 유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저는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무엇을 잃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민 씨,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저는 비행기 창문 밖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게 언제였을까요? 3년 전 추석? 아니, 그때도 못 갔었죠.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엄마가 전화하면 바빠,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의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제가 낯설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한국. 10년 만에 마주하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이미 차가운 영정 속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상주복을 입고 절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숙였다 들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정을 보면 이것이 정말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돌아보니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지민 씨, 맞죠? 저는 선옥이에요. 어머님을 돌봐드렸던. 아, 네. 저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몇 년 전에 말했었죠. 요즘 선옥이라는 분이 나 도와주신다. 하지만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가 돌봐주신다니 다행이네라고만 생각했죠. 선옥 이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민 씨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2 여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모들, 만숙 이모와 명숙 이모. 솔직히 저는 이 이모들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엄마한테 돈 빌리러 오던 사람들, 그리고 갚지 않던 사람들. 아, 지민이구나. 오랜만이다. 미국 생활 잘하고 있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선옥 이모님을 쳐다봤습니다. 흘겨보는 시선, 적대적인 눈빛.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 선옥 이모님을 보는 거지? 3일간의 장례식. 선옥 이모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조문객 응대, 음식 준비, 장례 절차.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으니 한국의 장례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선옥 이모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민 씨. 어머님께서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선옥 이모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엄마를 그리워하는 눈빛.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만숙 이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지민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이모. 저 선옥이 좀 이상하지 않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냐? 엄마 언니 장례식인데 마치 자기 일처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모, 선옥 이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숙 이모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뭐,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위해서 솔직히 저는 유산 같은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작은 집 한 채, 예금 조금,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저, 만숙 이모, 명숙 이모, 그리고 선옥 이모님,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인의 유언과 상속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함이 제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한 분에게 상속하도록 유언하셨습니다. 네, 누구요? 만숙 이모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한 번 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봄인 박선옥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고인의 집과 예금 전부 박선옥 씨 명의로 상속됩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만숙 이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숙 이모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엄마 언니가 정신이 없으셨던 거야. 저는 선옥 이모님을 봤습니다. 선옥 이모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몰랐다고? 당연히 알았겠지. 당신이 우리 언니를 속인 거야. 우리 언니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엄마,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를 빼놓으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이모들이 저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지민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선옥이가 분명히 우리 언니를 속인 거야. 맞아. 엄마 언니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 정신이 흐려지셨을 때 서명을 받아낸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정식으로 확인한 유언장인데 정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여자가 우리 언니를 이용한 거라고. 지민아, 너라도 싸워야 해. 넌 친딸이잖아. 우리 가족의 재산을 남이 가져가게 둘 거야? 그들의 말이 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일지도 몰라. 엄마가 정말 정신이 온전하셨을까? 선옥 이모님이 혹시 엄마를 이용하신 걸까? 저는 그날 밤 선옥 이모님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옥 이모님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이모님, 엄마가 정말 이렇게 유언하신 걸 몰랐어요? 선옥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 씨, 저도 놀랐어요. 정말로요. 하지만요. 어머님께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자주 말씀하셨어요. 선옥 씨, 내가 당신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졌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도 외로웠고 어머님을 돌보는 게 행복했다고요. 선옥 이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민 씨,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저는 그 눈물이 진짜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모들의 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용당한 거야. 속은 거야.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동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이웃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림, 속삭임, 저 애가 미국 간 사이에 선옥이가 어머니 재산 다 가져갔대. 어머, 그래서 저렇게 잘 돌봐준 거였구나.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거지? 당연히 이모들이겠죠. 집에 들어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이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지민아, 이거 봐. 우리가 증거를 찾았어. 증거요? 이 집 문서 말이야. 원래 엄마 언니가 우리한테 상속하신다고 하셨어. 명숙 이모가 복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엄마 언니가 5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야. 여기 보면 동생들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잖아.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공증은 받으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엄마 언니의 진짜 뜻이 이거였다는 거지. 지민아, 넌 우리 편이지? 가족이잖아. 가족이 남보다 중요하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옥 이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저를 도우러 오셨다고. 하지만 이모들이 선옥 이모님을 막아섰습니다. 선옥 씨, 당신 여기 왜 와? 집 정리 도와드리러 왔는데요. 필요 없어. 나가.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도와? 이미 다 가져갔으면서 재산도 모자라서 집까지 가져가려고? 저는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모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가 심해? 지민이 너도 당했다고. 저 여자가 엄마 언니를 이용한 거라고. 이모들이 나간 후 저는 선옥 이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엄마가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걸까요? 선옥 이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지민이는 성공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 지민이한테는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배려하신 거였나요? 아니면 저를 원망하신 걸까요? 10년 동안 제대로 찾아뵙지 않은 딸. 엄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혼자 엄마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선옥 이모님도 오시겠다고 했지만 이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거절하셨습니다. 엄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것이 엄마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누구세요? 만숙 이모와 명숙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야. 우리도 집 정리 도와주러 왔지.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이모들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유언장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지민아, 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집인데, 엄마의 물건인데, 저는 엄마의 책장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책들, 시집, 소설책, 요리책. 그때 책 사이에 끼워진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노트. 펼쳤습니다. 엄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선옥 씨를 처음 만났다. 복지관에서 소개해 주신 돌봄 도우미.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참 따뜻한 분이다. 계속 넘겼습니다. 2021년 8월 3일. 지민이한테 전화했다. 역시나 바쁘다고 한다. 괜찮다. 내 딸이 바쁜 건 좋은 일이지. 선옥 씨가 오늘도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옥 씨가 케이크를 사왔다. 혼자 보낼 뻔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너무 외로웠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10월 1일. 건강이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지민이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짐 되고 싶지 않다. 엄마,
선옥 씨가 밤새 병원에서 지켜줬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도 날 돌봐준다. 나는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산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 지민이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선옥 씨는 내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택이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게 뭐야? 뒤돌아보니 만숙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일기장, 엄마의 일기장이에요. 보여봐. 만숙 이모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엄마의 거예요. 뭐가 적혀 있는데? 명숙 이모도 다가왔습니다. 보여줘. 뭐가 적혀 있냐고. 은하요. 이건 제가 읽을 거예요. 만숙 이모가 제 손에서 노트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나요. 그때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일기장의 몇 페이지가 찢겨나갔습니다. 이모, 뭐 하시는 거예요? 명숙 이모가 찢어진 페이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선옥이가 만든 거라고. 조작이 아니에요. 이건 엄마 글씨예요. 아니야. 이건 가짜야. 저 여자가 언니 흉내내서 쓴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시끄러워지자 이웃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숙 이모가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이웃 어르신들. 저희 지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무슨 일인데? 이 선옥이가 우리 언니 재산을 가로챘는데 지민이가 선옥이 편을 들고 있어요. 엄마 언니가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던 집인데 선옥이가 언니를 속여서 빼앗아간 거예요. 이웃 어르신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민 씨, 그럼 미국에서 오셨다고? 엄마 돌아가실 때도 없었다고 하던데. 그건 선옥 씨가 3년 동안 어머니 돌봤잖아. 근데 갑자기 와서 유산 가로챘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옥 이모님이었습니다. 지민 씨, 괜찮으세요? 이모분들이 집에 갔다고 들었어요. 선옥 이모님, 만숙 이모가 제 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끊어. 저 여자랑 통화하지 마.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민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께서 뭔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요? 부엌, 냉장고 뒤쪽을 보세요. 거기 작은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냉장고 뒤? 네. 어머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죽고 나서 누가 의심하면 냉장고 뒤를 보라고 해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지금 바로 가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모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지민아, 뭐 하는 거야? 냉장고 좀 봐야 해요. 저는 냉장고를 밀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필사적으로 밀었습니다. 냉장고 뒤쪽 벽에 작은 테이프로 붙어 있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 저는 급히 엄마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엄마와 선옥 이모님이 나왔습니다. 선옥 이모님이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모습.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고마워요, 선옥 씨. 다른 영상을 열었습니다. 선옥 이모님이 엄마에게 약을 챙겨드리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엄마가 웃는 모습.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선옥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제 이모들이 나왔습니다. 날짜는 2022년 5월. 언니,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만숙 이모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만수가 저번에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아, 그건 곧 갚을게. 이미 3번이나 빌려줬는데. 에이, 언니. 동생들끼리 그러기에요? 나중에 언니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 후로 이모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영상 기록. 이모들의 방문 단 5번. 그것도 모두 돈을 빌리러 온 것. 반면 선옥 이모님은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만숙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CCTV를 조작한 거야. 조작이 아니에요. 날짜 다 찍혀 있잖아요. 명숙 이모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상자 속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봄 지원 계약서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은 건강 악화로 인해 박선옥 씨의 돌봄을 받기로 하며 그 대가로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을 박선옥 씨에게 남긴다. 이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며 누구의 강요나 협박도 없었음을 증명한다. 증일란에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두 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계약서였습니다. USB에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민에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엄마가 나왔습니다. 지민아.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엄마, 미안하다, 지민아.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아프다는 말 못해서. 엄마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넌 미국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 선옥 씨는 엄마의 마지막 3년을 함께 해준 사람이야. 가족보다 더 가까웠어. 유산을 선옥 씨에게 남긴 건 엄마의 자유로운 선택이야. 이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 없어. 돈만 빌려가고 갚지 않았어. 지민아, 엄마는 내 인생을 사랑해. 내가 성공한 게 자랑스러워. 유산은 너희 둘이 알아서 결정해. 선옥 씨와 지민이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어. 엄마를 원망하지 마.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선옥 이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선옥 이모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지민 씨. 의심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제 이모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모들의 불법 침입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침입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선옥 이모님과 함께 엄마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 씨, 선옥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상속을 포기하려고 해요. 네, 왜요? 어머님께서 주신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3년 동안 외롭지 않게 해주셨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재산보다 소중했어요. 이모님, 엄마의 뜻대로 하세요. 이건 엄마가 이모님께 주신 거예요. 하지만 대신 제 제안을 들어주세요. 이모님, 이 집에서 계속 사세요. 그리고 저는 자주 한국에 올게요. 정말요? 네. 이제 미국보다 한국에 있을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이모님, 엄마 방을 엄마 기억방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것들을 모아서 좋은 생각이에요, 지민 씨. 우리는 함께 엄마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유산은 돈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함이었다는 걸. 6개월 후,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선옥 이모님과 함께 엄마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선옥 이모님과 저는 함께 엄마의 집 앞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택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정원에 핀 꽃들, 함께 웃고 있는 저와 선옥 이모님, 그리고 창문 안쪽에 걸린 엄마의 사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